지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지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이 과정 속에 그럼 언론들이 이재명 정권의 한 달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도 안 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더 중요한 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아무 연관이 없는 특검 관련된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십시오. 지금 가장 문제가 누구냐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명비 씨입니다. 자, 명비 씨 어제 타이틀입니다. 풍선 효과 물음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일률 편적인 이 대출 규제와 관련돼서 우리는 여러 차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명비 씨는 뭐라 말하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의 대출 규제가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특검 관련돼서 몇 건을 쏟아내냐면요.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특검 내용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내용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명비 씨는 어제 뉴스데스크라는 메인 보도 속에서 특검은 무려 4꼭지나 보도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동산 관련돼서 한 꼭지만 보도하고 심지어 이것마저도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명비 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명비 씨만 이러면요. 이 방송을 안 했을 거예요. 이제는 이게 점점 옮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옮아가고 있느냐? KBS입니다. 저는 어제 이 KBS 보도를 보고요. 화가 많이 났어요. 자, 일단 타이틀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도 법기술 총동원 특검 실수놀이나.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법기술을 부리고 법꾸라지인 것처럼 말하면서 특검의 실수를 노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악의적인 타이틀이죠. 자, 그러면 KBS 기자가 말하는 법기술이 뭐고 특검의 어떤 실수를 노리냐고 말하냐? 바로 이거예요. 자, 지난 비상계엄 당시 공수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했고요. 구속영장 청구했죠. 그런 과정 속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 체포영장 이의 신청,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체포 적부심, 구속취소 청구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KBS 주장에 따르면 법기술을 총동원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특검의 실수를 노리는 게 아니냐라고 KBS 기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기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건요 법기술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명시되어 있는 방어권이에요. 법기술은 뭘까요? 이재명처럼 꼼수를 부리는 게 법기술이죠. 어떤 꼼수?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수사를 지연시킨다거나 자당을 방탄 세워가지고 자신의 방탄 작업을 한다는 거나 그게 법기술이죠. 근데 어떻게 권한쟁의를 심판하고 이의 신청하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법기술입니까? 당연한 방어권이지.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공수처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 이걸 법원이 인용해줬고 석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법기술이자 특검의 실수를 노리는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KBS 기자분 왜곡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공수처는 내란죄 직접수사권이 없다고요. 제가 이 표를요 수백 번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공수처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체포, 영장, 집행 모두 다 문제 있다 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어떻게 법기술이라 말을 합니까? 더 중요한 건 과거 KBS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전한 내란죄 수사권 논란, 발목 잡는 공수처법이라면서 본인들도 이와 관련돼서 공수처 2조 3항 관련돼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과거 뭐라 그랬어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관련돼서 석방을 인용할 때도 법원 공수처 수사권 논란 지적 의문 해소해야 라는 보도를 하면서 대법 판단이 필요하고 니들이 대문짝만하게 보도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심지어 그 과정 속에 뭐가 걸렸습니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 냈다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내면서 판사 쇼핑한 게 걸려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법기술이라 말합니까? 이걸 어떻게 특검 실수라고 말하냐고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명비씨가 이재명을 찬양하고 이재명 정권에 쉴드를 치는 건요, 제가 그러려니 해요. 왜냐? 원래 그래 왔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재명 정권이 나타난 지가 한 달이 되는 시점에 KBS가 또 저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우리가 KBS를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목소리 냈어요. 그런 식으로 KBS가 바로잡히나 했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저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실관계를 왜곡하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KBS가 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자, 결국에는 민주당이 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이죠. 실제 올해 4월 달에 민주당 주도로 TV 수신료 전기료를요 다시 통합 징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KBS가 지금 뭘 노리냐면요, 수신료 인상을 노리고 있어요. 이걸 4년 만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2,500원 내는 게 아까워 죽겠는데 이걸 3,000원으로 늘리겠다고 국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KBS가 이따위 왜곡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는 KBS, 명비씨 모두 다 뭐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특검 관련돼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더 알아야 되고 더 응원해야 된다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조은석 특검의 억지 때문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특검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더 문제는 뭘까요? 오는 7월 3일 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JTBC는 이렇게 보도해요. 100일의 관례를 깨고 이재명 취임 30일 맞아 첫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관례를 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진 지가 한 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사실상 아직까지 장관 인사도 안 됐어요. 바꿔 말하면 아직 이재명 정권이 제대로 구성도 안 됐는데 뭔 기자회견을 합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100일의 관례를 깨라고 말해요. 자, 왜 그동안 역대 정권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냐? 최소한 1분기 정도는 국정을 운영하고 그와 관련돼서 뭔가 나와야지만 국민들과 소통이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100일도 안 됐고 아직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자회견 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겠냐고요. 아무 얘기도 안 나오는 거죠. 자, 더 웃긴 건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러한 기자회견을 벌이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껍데기 깔려는 겁니다. 어떤 포장지? 소통이라는 포장지. 그런데 이걸 어제 MBN이 그대로 말합니다. 소통 파격 행보라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그 워딩을 언론들이 그대로 따라다가 받아쓰게 하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을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재명의 인사의 5대 키워드.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첫 번째, 개파생 옅은 합리적 온건파. 두 번째, 교수보다는 기업인. 세 번째, 실무 경험 많고 일 잘하는 관료. 네 번째, 직접 겪은 디테일에 강한 사람. 다섯 번째, 문고리 자리엔 성남 경기 라인. 자, 지금 뭐 하는 거죠? 완전히 찬양하는 거죠. 이재명의 인사를 두고 야, 합리적 온건파다. 이재명의 인사를 두고 실무 경험 많은 일 잘하는 관료다. 이재명 인사를 두고 직접 겪은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다 라고 아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국민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식 용의술은 잡음 최소화, 고집 없는 실용주의라고요. 서울신문도 이렇게 씁니다. 탕평인사 정책 속도전 실용외교, 이재명의 효율 극대화 방점이라고요. 아주 그냥 난리들을 치고 있는 거죠, 신규 여러분들.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석의 배추농사, 이게 지금 실용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송미령의 양곡법, 말바꾸기, 이걸 지금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언론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긴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배추농사 투자금을 가지고 잘했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양곡법 관련돼 가지고 말바꾸기가 잘했다고 말하는 거냐고요. 지금 언론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무섭긴 되게 무서운가 봐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조선일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재명의 인사 5대 키워드라 말합니다. 아니, 저는요 5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단어로 끝냅니다. 그게 뭡니까? 방탄이에요. 이재명이 대권을 먹으렸던 이유도 방탄이고, 지금도 이재명은 방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실제 대북성공 조사한 국정원에 대북성공 벼인을 갖다 꽂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 대북성공 재판 관련돼서 뭔가 될까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될까봐 여기에도 갖다 꽂는 게 바로 이재명인데 무슨 5대 키워드를 얘기하냐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언론들이 얼마나 해야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야 될 소리를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북한과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언론들이 숨기면서 은근슬쩍 이재명을 비판하는 걸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자 사설글을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조선일보, 서울대 10개 잘못하면 헛돈 쓴다. 동아일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개혁 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한국일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허한 지방 지원책이 돼선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 말했었던 지방대학에다가 투자를 해서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추천한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와 관련돼서 지금 언론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말은 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헛돈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모르세요? 지금요 헛돈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냐? 쓸 돈도 없어요. 왜 돈이 없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하겠다라는 지방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5년 동안 15조 원이 필요합니다. 즉 5년이란 임기 안에 15조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1년으로 나눴을 때 몇 조가 필요한 겁니까? 3조씩이 필요한 거예요. 1년에 3조씩 써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해야 되잖아요. 올해부터 안 하면 15조 투입 안 됩니다. 올해도 3조 넣어야 되고 내년 3조 넣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3조씩 넣어야지만 5년에는 15억 투자해서 지금 이재명이 말하겠다는 이 공약 실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걸 두고 언론들은요 잘못되면 헛돈 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헛돈 쓸 것도 없어요. 왜냐? 이재명이 이번에 30조 5천억을 추경하는 가운데 이 예산 3조 감액됐습니다. 총기 여러분들, 3조가 뭐라고요? 1년치 예산. 1년치 예산 이미 감액이 됐는데 뭔 헛돈을 씁니까? 보는 것처럼 지금 언론들이 은근슬쩍 비판을 하면서도 정말 뼈있는 비판을 하지 않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문제는 뭘까요? 이번 달 8일이면 미국과 상호관세 유예가 끝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말하죠? 유예 시간까지 못 기다린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빨리 만나야죠. 가서 빨리 협상해야죠. 왜냐? 못 기다린다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인선한 외교장관 후보자 조연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미국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금과 완전히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 조연이란 사람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첫 번째,
조연의 배우자는요, 한남 뉴타운 직전 도로를 사가지고요 10억 차익을 올렸습니다. 건물도 집도 아니에요. 도로를 샀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요 완벽하게 투기라고 말하죠. 자, 이것뿐입니까? 조연 후보자 아들 부부 아빠 찬스로 한강도 66억을 매수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 숨겼어요. 뭐를 숨겼냐? 애초에는 대여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증여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즉 뭐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이 걸려버린 거죠. 자, 더 웃긴 건 바로 이겁니다. 조연이 아들 집 거주 2년 만에 반전세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조연이라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바로 계약을 해야 되는 전세를 2년 만에 반전세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2년 뒤에 계약 전세를 한 걸까요?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전세 계약 맺어도 실거래나 신고가, 전세권 등기를 안 하면 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조연의 가족들이 집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전세 계약을 늦춰서 등기를 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랑 벗어난 겁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규제랑 다른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가계비출 줄이겠다, 집값 잡겠다 라는 생각 속에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에 주담대 6억을 제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재명이 인선한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요, 뭐하고 있습니까? 꼼수까지 부려가며 주담대 대출을 더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의 인선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올렸던 이진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쉽답니다.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만 하더라도 3조를 넣어야 되는데 이재명 추경 때문에 그 3조가 잘렸다고요. 여쭤보는 겁니다. 요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더 나아가 지금 미국과 관세가 중요한 가운데 외교부 장관 후보자란 사람은 미국 가이드는 고정관념 벗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재명 정권의 주택, 대출 관련돼서 오히려 벗어나고 있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데 언론들은 이걸 가지고 잡음 채소와 고집 없는 실용주의라 말할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탕평, 정택, 속도전, 실용 외교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언론들이 이재명 정권의 인사와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재명과 관련돼 가지고 칭찬 세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보셨던 것처럼 언론들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명비어 청과도 이 정도로 부르면요, 이재명이 제가 볼 때 아주 민망할 정도입니다. 왜냐? 팩트가 아닌 걸 얘기하잖아요. 왜냐?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잖아요.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를 지금 숨겨가면서 왜곡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언론들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걸 통해 언론들이 이재명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언론들이 제기 안 하는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자 왜곡하는 그 팩트들을 계속 알려드리고자 노력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던 자료들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설득해주시고 함께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말을 건네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